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을 출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은 역대 최강이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70호가 이행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네 번째 핵실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만 무려 세 번째 핵실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북핵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안보 무능정권, 규탄과 제재만 반복하는 아무런 실효적 대책을 갖고 있지 않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왔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의원님 들어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세 차례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정책적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왔습니다. 올 1월 4차 핵실험의 이후 만들어진 270 결의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8개월이 지난 지난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끝장 결의라고 했습니다. 270호 결의안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명백히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자원의 준비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년 1월 6일 핵실험이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또 2013년에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정책을 취해야 될 일이다. 대화와 협력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북한이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많은 기간 동안 무려 이 정부 들어와서 세 차례나 핵실험을 방기했다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판단 잘못과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이 핵실험을 2013년에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 도발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것은 사과를 해야 될 측면은 북한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북한도 잘못했고 사과를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에 와서 세 차례 핵실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시겠습니까? 책임질 건 책임을 지셔야죠.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바로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때로 따진다면 지금 세 차례 핵실험 여기 계신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 세 분 전부 물러나거나 총리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또 금년 2번 갑자기 핵 도발이 핵 실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 준비가 됐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상태로 대북 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북한이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유엔 안보리 체제, 대북한 제재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까? 북한의 붕괴를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화와 협상, 예를 들면 육자회담과 같은 대화에 북한이 나오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목표는 북한이 핵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2270 결의, 올 초에 유엔에서 통과된 결의,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279 결의 이행을 위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정부가 위반했다는 네. 말씀입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2270과 2270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국제사회가 이 제재에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께서는 2270 결의 중에 49조와 50조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9조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50조는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육자회담 공약을 준수한다. 지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270 결의에는 북한이 제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49조와 50조와 같은 대화를 한다. 대화를 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육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270의 내용은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조항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49조, 59조는 대화를 통한 해결, 50조는 육자회담 복귀 노력을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조항 중에 그 조항을 볼 것이 아니라 270의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270입니다. 자, 270 어느 조항에도 총리께서 또 우리 정부가 인식하는 것처럼 제재가 먼저다. 대화는 나중에 한다. 북한이 핵 폐기하면 대화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정부는 오로지 제재만 생각하고 제재만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대북 확성이 트는 일,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그 두 가지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오로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등, 참여할 것이라는 등 이런 공격적 발언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279 결의안 49조와 50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 많은 270의 조치들 중에서 어떤 특정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부가 잘못했으니 정부가 손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통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북 정책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때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제재를 해야 될 국면이고 이런 전체적인 대북의 기조는 우리 한국이 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유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79 결의안은 제재를 위한 결의안만은 아닙니다. 제재의 각종 항목들이 있고 또한 대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라는 그런 항목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패턴, 즉 규탄, 또 유엔 안보리 체제, 또 대화 배제, 또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수단, 이걸 반복하는 것은 이제 실패한 정책, 한계가 있는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드 배치도 내려놓고 우리 패트리어트도 내려놓고 단지 대화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재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나 점에서 경제 제재나 사드와 같은 생각합니다. 군사적 옵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님, 지난 25년에 가까운 북핵 역사를 돌아봅시다. 신뢰가 최악일 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논의될 때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북미 대결이 최고조일 때 9.19 공동성명이 합의되었습니다. 제재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멘텀, 대화와 협상의 길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와 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정책들이 그동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작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는 지금 북한에서 금년 들어서만 2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회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 국면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제재 국면에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여든 야든 모든 국가의 역량들을 모아서 이 방향을 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쳤던 이런 것들을 다시 밟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재 국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제재와 함께 대화의 길을 찾는 것, 이 병행 전략으로 갔을 때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차관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자,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네, 유엔 총회에 가 계십니다. 예. 장관님, 이렇게 아까 총리님께 여쭈었던 270 결의와 관련한 이번 6월 1일 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입니다. 네네. 이게 문서 아시죠? 네네.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49조 대화 해결 노력, 50조 육자회담 복구 노력, 이것을 어떻게 이행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대화를 위해서, 이 275 결의의 49조, 50조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건 아무 증거를 갖고 이제 이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270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 서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270의 기본적인 주안점은 그 많은 조항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 2개 조항만이 대화를 언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재의 방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의 조항밖에 없어서 그걸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좋은 조항만 찾아서 해석하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유엔이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까? 이 숲을 다 보고 병렬적이라고 봅니다. 병렬적. 50여 개 조항이 각자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라고 하는 거지 이 조항만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대화에도 다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그러한 평가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를 안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밀 접촉이든
간접적인 대화든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 수재, 이 수재 지원 문제를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통일부는 지금 대북 접촉을 불허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 이번 수재 지원을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고 대화의 모멘텀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교부 입장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외교부의 입장도 그 문제에 관한 통일부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말에 네. 북한이 수재를 당했는데 그리고 9월 9일 날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않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게 더 큰 인도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수혜 지원이 2270 결의에 위배됩니까? 인도적 지원은 물론 2270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핵 필요증은 우리만 아니라 미국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접근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0일 사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제재를 넘어서 협상을 하자. 협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이 대북 제재 조치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단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네, 대강 봤습니다. 최근에 아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샘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그리고 마이크 밀런 전 미국 합참의장이 단장으로 해서 만든 미국 외교협회의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하자. 즉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중간 단계인 핵동결 협상을 착수하자. 동시에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고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수정하자. 이런 구체적인 대북 협상안을 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윤회 가 계신 윤명세 장관도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있을 때 존 케리 국무장관도 핵동결을 언급했습니다. 대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 조야에서 또 정부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협상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미측이 얘기하는 대화도 올바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항상 의미하는 거고 그러한 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다 밑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4년 1차 북핵 기기 때 제네바 협정이 이루어질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회담이 열릴 때 우리 외교부 직원들은 그 회담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협상 결과 36억 불이라고 하는 경수로 부담금만 우리가 부담하는 결과를 낳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 변화에도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핵무장을 하자, 전술 핵무기를 반입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무장론은 한마디로 미국의 핵 우산을 접자, 한미 동맹을 깨자는 주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성을 또 그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지, 과연 핵무장론과 한미동맹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의 엄중함을 걱정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그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핵무장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주장들은 정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꼴입니다. 자살골을 넣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성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겠습니까? 이번 정세균 의장님과 3당 원내대표 미국 방문 참으로 훌륭한 의원 열격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반입, 선제타격론에 대해 웬 뜬금없는 소리냐 하면서 대꾸도 하지 않더라 합니다. 미국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많은 우려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1994년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차 북핵위기 때 미국 클린턴 정부 펜타곤이 북한의 핵시설로 의심되는 영변에 외과적 수실 방식의 정밀 포격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일정 지역에 대한 정밀 포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개전 3개월 안에 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 민간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 남북의 산업시설은 대부분 파괴된다. 총리님, 선제 공격은 전면전입니다. 공멸입니다. 과연 선제 공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희극 배우답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40대 이상만 나가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전쟁을 쉽게 결정해서 젊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실종된 지 오래됐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군비 경쟁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